이더리움이 4,700달러 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4,3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무려 3억 3,800만 달러 포지션이 청산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매도 압력이 더 강해졌는데요. 최근에 비트 버금가는 매수 시그널이 포착이 됐습니다. 우선 차트 바로 보시면 지금의 4,300달러 선을 지지선으로 보고 있어요. 원래 9월 자체가 이더리움한테 역사적으로 힘든 시기인데요. 과거 데이터 한번 보시면 이더리움은 이제 9월 달에 평균 12.55%의 마이너스 손실을 기록을 했듯이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시장에서는 오픈이자가 줄고 있고 펀딩 비율도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이제 롱 포지션을 잡은 투자자들이 연달아서 청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이제 좀 불안하게 느껴지죠. 근데 이런 청산 사이클은 시장의 자정작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제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사용한 투자자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이제 더 건강한 수요가 채우게 되면 반등의 발판이 되기도 하니까요. 최근에 이더리움 일목균형표 주요 신호를 한번 살펴보면 월봉 기준으로는 클라우드 상단을 돌파를 했고 25년도 6월 1일 3개월 전에 이더리움의 일목균형표의 클라우드 상단에 캔들 마감한 거는 중요한 기술적 전환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가격이 클라우드 위에서 마감을 하면 강한 상승 추세의 가능성을 시사를 하고, 주봉 기준으로는 골든 크로스를 형성을 했죠. 이제 7월 초에 주봉 차트에서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는데, 이거는 장기 상승 가능성을 알리는 강력한 매수 신호로 여겨집니다. 이와 함께 고래 누적이랑 기간 ETF 유입 증가가 병행이 되면서 향후 가격 상승 잠재력이 더욱더 기대되고 강화되는 모습인데, 라인 상승 방향 또한 25년 7월 2일 기준 이더리움의 모든 일목균형표 구성 요소, 전환, 기준, 선행 스팬 등 상승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강한 상승 모멘텀을 나타내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도 보시면 RSI 지표 자체도 아직 중립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치모쿠 클라우드 역시 아직 상승 흐름을 완전히 잃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먼저 이제 이더리움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비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비트는 2009년도에 탄생을 하면서 첫 번째 암호화폐로 정말 큰 혁신을 일으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죠. 사실 비트코인의 핵심은 가치 저장에 있어요. 이제 금처럼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놓고 안전하게 자산을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이 현물 금과는 다른 특징인데, 비트코인은 전체 공급량이 2,100만 개로 제한이 돼 있어서 자연스럽게 희소성이 생겨요. 그게 바로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인식하게 만든 이유인데, 예를 들어 경제가 불안정할 때 사람들이 금을 사듯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가치 저장에만 집중된 자산이라는 거예요. 즉 비트코인은 그 자체만으로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끼리 이제 거래는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스마트 계약이나 자동화된 시스템을 실행하는 기능은 없는데, 그래서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만을 위한 자산이고 그 외의 용도로는 부족한 부분이 좀 있죠. 반면 여기에서 이제 이더리움은 비트랑 달리 그 자체로 스마트 계약을 실행하는 플랫폼이에요. 자, 여기서 스마트 계약이 뭐냐면, 스마트 계약은 수동이 아니라 자동으로 실행되는 계약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거래를 할 때 A가 B에게 100달러를 지불한다는 계약을 미리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정을 해놓으면 그 계약은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블록체인을 통해서 투명하게 기록되고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이랑 달리 이런 스마트 계약 기능을 통해서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심지어 AI랑 연동되는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닌 이제 플랫폼이자 기술적인 기반인 거죠. 근데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의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저장에 대해 투명성이란 보안성을 보장을 하고요.
금융, 부동산,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됩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이더리움은 다른 암호화폐나 디지털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최근에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법정화폐랑 연동되는 암호화폐도 이제 이더리움에서 많이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그냥 코인이라기보다는 디지털 경제를 위한 기술 플랫폼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왜 이더리움이 그렇게 중요한지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하는 이제 금융 거래나 부동산, 스마트 계약, 뭐 금융 상품도 점점 디지털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디지털 자산들이 바로 이더리움 위에서 실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도 이더리움을 활용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 중개인이 없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적인 부분도 대출, 보험 청구, 디파이 플랫폼에서 자동화된 거래를 지원을 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AI랑 이더리움이 결합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요. AI는 예를 들어서 데이터 분석, 투자, 예측, 이제 자동화된 금융 서비스의 강점을 갖고 있는데, 이 AI 기술들이 이더리움이랑 결합이 되면 우리가 돈을 벌고 투자하는 방식도 완전히 바뀔 수가 있어요. 이미 일부 투자회사들은 이더리움 기반의 스마트 계약이랑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자동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최적화된 투자 결정을 현재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더리움의 미래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해요. 이제 이더리움은 이제 단순한 디지털 자산을 넘어서 금융, 혁신, AI 통합, 블록체인 기반의 자동화 시스템까지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고, 그만큼 이더리움이 앞으로 디지털 자산, 스마트 계약, AI가 결합된 시대를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결국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해요. 비트코인은 이제 사람들한테 가치 저장의 수단을 제공하는 디지털 금이고,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 AI, 금융 같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플랫폼이에요. 근데 두 암호화폐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암호화폐 투자나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수익률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두 가지 모두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개인이 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비트 버금가는 이더리움의 시대가 올 거라고 봅니다. 사실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타이밍이 중요하죠. 유튜브로 정보를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문의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